예, 4분기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 이종우 평론가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시장은 항상 뭐 호재와 악재가 이렇게 막 버무려 가면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정된 재료도 있고 느닷없이 나오는 재료도 있고. 그래서 이제 4분기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변수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글쎄 뭐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부터 볼까요? 대선 얘기부터 좀 할까요? 관심이 있는 미국 대선. 미국 대선. 네, 미국 대선이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올 한해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1차적으로 작년에 뽑을 때 미국 대선이었거든요. 예. 코로나에 묻힌 바 되었지만 지금 이제 11월 초잖아요. 11월 예. 뭐 4일인가 그러니까 이제 임박해 오는 상황인데 이게 뭐 또 좀 혼전으로 가네요, 보면은. 예. 일단 아무튼 결과 자체는 네. 아직까지 아직 뭐 누가 승자가 될 거다라고 딱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예. 상당히 혼전이 된다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네. 미국 대선은 1980년도에 레이건 대통령이 될 때에 네. 그때 50개 모든 주를 다 휩쓸어 버렸거든요. 그게 유일한 경우고 그 다음의 경우를 보면 아무리 약한 후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개가 보면 55대 45가 가장 약한 거고요.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3, 4% 내에서 치고받는 형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조지 부시랑 엘고랑은 막 표도 다시 그렇죠. 까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7월 달 이때 보면 뭐 원사이드한 게임이 될 것 같지만 아니, 다른 방송에서 제가 이제 우리 평론가님이랑 그랬어요. 그때도 이제 아니 트럼프는 이제 소위 맛이 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만 모릅니다. 가봐야지. 그때 이제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시간이 다가올수록 진짜 막 혼전이네요.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섣불리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고 대신에 이제 판세를 한번 우리가 보면 네. 현재까지도 수치 자체는 바이든이 높은 게 사실이고 대신에 트렌드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유리한 쪽에 있기 때문에 막판까지 어느 쪽이 좀 승리할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뭐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주식시장에 유리하냐 누가 되더라도 다 뭐 유리하거나 불리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일 초기에는 바이든이 되면 주가가 하락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2016년도에 어떤 얘기 했었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주식시장이 박살이 나버린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뭐 전혀 박살 안 나잖아요. 1등 공신이죠 사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분들은 없고. 그럼 대선까지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보면 더 시장에서 큰 상황이고 되고 나서는 어쨌든 방향을 잡을 거다. 방향을 잡는다라고 봐야 되고 유일하게 하나 거기에서 생기는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보게 되면 어차피 이 승부는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박빙의 승부에서 바이든이 이겼을 경우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결과를 인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봐야 시끄러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겼다라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적으로 정부를 이제 그 정권을 이양해 줄 때까지 대략 한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 사이에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서로 얘기가 나오는 형태가 시장은 되면 그락실성을 싫어하니까 그러면 11월이니까 12월 그게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혼전 박빙에 막 무슨 뭐 이렇게 복잡해지면 한 두세 달, 한 2달 정도 끌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지금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편 투표를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 우편 투표가 원래 전체 투표의 20% 정도인데 그보다 훨씬 더 높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최신 청장이죠. 그 양반이 민주당 그 성향이기 때문에 그게 표를 어떻게 중간에 바꿨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그거 바꿀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 대신 그건 다 알고 있지만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런 혼전 박빙이 됐을 경우에 나는 내가 진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려는 그런 이 카드를 안으로 지금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미국 대선은 그게 유일한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트럼프, 우리는 미국 시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야 트럼프와 함께 4년을 이것도 참 깝깝하긴 한데 혼선도 제가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뭐 정치를 다루는 이런 코너는 아니니까 누가 되겠습니까? 확률은 이건 아니고
둘 중에 한 명은 될 거 아니냐. 그렇죠. 트럼프가 됐을 때의 주식시장 반응, 조 바이든 됐을 때의 반응 이렇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뭐 답을 다 말씀을 해주셔서요. 네, 일단 네. 뭐 네. 그 양쪽 거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그게 아주 안 좋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 옛날 기준으로 따졌을 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주식시장에 불리하다라고 네. 얘기하는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하루뿐이 안 간다라고 하는 거죠. 단 하루 정도, 그날 정도만 의외의 사람이 대통령이 됐네라고 하는 정도의 영향만 있지 그게 네. 오래 가지를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게 예. 그냥 시계를 4년 전으로 돌려서 2016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제 미국에서 우리는 시장을 이제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네, 그때 힐러리가 된다고 예, 당연히 힐러리가 된다고 네. 했지만 그러니까 이 동부에 있는 주소부터 계속 이렇게 이제 네. 투표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간 정도로 지났을 때 트럼프의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이 됐었는데 그때 시장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해했습니까? 황당하고 난리가 났죠. 적어도 네. 그날 하루 이틀 정도.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고 했지만 하루 정도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 네. 희석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누가 대통령이 되고 이러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정도 영향만 보시면 됩니다.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까지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되고 나서의 박빙일 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만 좀 생각하면 되겠고요. 예. 그럼 다음 변수가 몇 가지 있는데 제가 꼽은 게 백신 얘기를 먼저 하죠.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백신 결국 이제 이 코로나19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는 백신이다. 네. 뭐 경기 부양도 하고 뭐 치료제도 만들고 뭐 거리두기도 하지만 백신인데 지금 뭐 트럼프는 뭐 자기 선거 때 유리하게 하려고 막 서두는데 그렇죠. 뭐 그건 어렵더라도 어쨌든 연내는 지금 백신이 좀 이르면 나올 것 같고 내년 초쯤에서 나오면서 내년 봄까지 이제 접종이 이루어진다. 예, 그런 시나리오 그리고 있는 게 대충 맞을지.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적어도 이제 백신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접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식시장의 판도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백신은 올해 내에 나오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 3상을 뭐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3상을 할 때에 몇 번에 걸쳐서 백신 지금 개발한 거를 맞아야 되거든요. 네. 한 3번 정도를 맞으면서 그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맞으면 그 다음에 한 달 정도의 텀을 갖고 두 번째 맞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보더라도 물리적으로 벌써 3개월 정도가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올해 내에 접종이 되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어느 시점인가는 개발은 어느 정도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이제 그 개발이 완료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서부터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정상적인 코스로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제 그 필요가 없어진 형태잖아요. 네. 어차피 지금 뭐 대선 이전까지 백신이 나와서 그거를 뭐 사람들한테 접종을 하고 흔들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되면 그런 정치적인 리드가 없어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원래의 그 약품을 개발하는 형태대로 그 프로세스로 가는 거니까 내년도 상반기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나오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경제나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 네. 그게 나와서 그 다음에 또 생산이 모두 다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고 이러는 데까지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코로나19가 사라져서 뭔가가 정상이 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게 모두 다 없어져서 뭐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성공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내년도 하반기를 넘겨야 정말로 뭔가 이게 환자도 줄고 가시적으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이제 백신이 뭔가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심리적인 안도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게 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신이 개발된 상태에서 뭐 일부가 맞고 하는데 그때에서부터 이제 환자의 숫자가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형태가 되면 그때에서부터는 언론의 관심도도 줄어들고 이제는 우리가 뭔가 큰 거를 정리를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판이 정리되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생활이 점차적으로 정상이 되는 그 형태가 되니까.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원래 개념대로 경기가 좋아질 거냐,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이 간다는 그런 쪽으로 거죠? 이제 가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우리가 이제 눌려왔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정상이 되면서 경기가 조금씩 이제 회복돼 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한편에서 웃음소리가 우습다기보다 슬프기도 하고 좀 아이러니한 얘기는 이런 얘기했거든요.
지금 백신이 나오길 모두가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데 백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불안하니까 미국도 돈 풀고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오른 거지. 정작 백신을 무척 기다리지만 백신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약발이 떨어져서 주가가 급락할 거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죠. 네. 특히 이제 백신이 개발돼서 나오기 시작하면 언택트 관련 주식들은 이제 뭐 골병이 드는 거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너무 그 편의적으로 그 세상을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물론 이제 처음에 일시적으로 그런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언택트 주식들 같은 경우에 어차피 시장은 전망을 먹고 사는 거니까 처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들이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사람들의 마음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경제를 전체적으로 끌고 올리는 그런 힘 자체가 그 언택트 주식들이 약해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백신이 개발돼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 믿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생활이 정상화되는 그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죠. 뭐 예를 들면 백신 나오면 약발 떨어진다고 뭐 투자자 입장에서 백신이 가능한 늦게 나오기를 뭐 기다리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세상 말이 안 되는 거고요. 4분기의 증시 경제 주요 핵심 변수들을 살피고 있는데요. 개인 대주주 양도세 문제 이것도 사실은 꽤 크게 지금 벌써부터 다가옵니다. 개인 옛날에 20억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부자고 개인 대주주로 봤는데 이게 뭐 10억이고 올 연말 되면 3억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간다는 건데 물론 뭐 저도 3억 원어치 주식 없지만 뭐 3억만 갔으면 대주주야? 뭐 이 요건 때문에 지금 해마다 물량이 나왔고 올해는 또 10억에서 3억을 확 줄어들기 때문에요. 굉장히 지금 부담인데 어떻게 뭐 제도가 좀 바뀔까요? 아니면 뭐 작년 정도의 충격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제도는 안 바뀌죠. 제도 바뀌기 쉽지 않겠죠. 제도가 바뀌는 건 쉽지 않고요. 그게 뭐 양도 차익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전혀 없었던 걸 어떤 시점에 갑자기 팍 뒤밀어 버리면 그거에 대한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완화시키느냐 뭐 이런 그 과제는 가겠지만 이거는 오래전서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20억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줄여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후퇴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워낙 뭐 이제 청와대 청원 올리고 이러면 또 막 들어주는 분위기니까. 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다지 후퇴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시행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효과가 진짜 얼마나 그해서 이게 진짜 시장을 완전히 이렇게 뒤흔들어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그 세금을 피해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시점 이전까지 한번 주식을 팔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다지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죠. 약간 계절적 이런 요인이라는 거지. 그렇죠. 아예 다 팔고 떠난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12월 한 뭐 25일까지다. 그럼 그 이전까지 그것 때문에 부분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이렇게 할 수는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은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매수를 해가지고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아닌데 이제 자꾸 세부적으로 이렇게 따지면서 막 가다 보니까 굉장히 큰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거의 뭐 한 달 전부터 막 긴장하면서 한 달 전부터 뭐 증권 방송에서 뭐 이게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거를 가지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옛날에 리서치 센터장을 할 때에 배터리 데이를 가지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한 번 정도 했을 때는 그래 뭐 그 얘기 할 수 있지라고 했을 거고 두 번째 했을 때는 불러놓고 야 너 한 번 얘기했는데 지금 두 번째 얘기하니까 세 번째 얘기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세 번째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다음에 섹터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세 번째 얘기하면 이거 지금 자료 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 쓸데없는 거 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이런 얘기를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주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일이 될 것 같고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가 되는 건데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다음에 또 시장을 근본적으로 뭐 흔들어 놓거나 이럴 요인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건 뭐 그다지 크게 역할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그리고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시간이 가면서 해소되는 게 어쨌든 모든 투자자에게 그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지금 하기로 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제 2023년부터인가요? 예. 그때까지 이제 노이즈가 이제 뭐 대주주건 아니든 개인 대주주건 아니든 건 다 세금 내는 거니까요. 그거 이제 투명하게 가면 되는 것 같고요. 4분기에 뭐 핵심 변수들 뭐 뽑자면 뭐 10개, 20개도 뽑을 수 있는데 제가 대충 생각했던 거고요. 또 뭐 혹시 4분기 핵심 변수로서 제가 놓친 거 가운데 좀 챙겨야 될 게 좀 있습니까? 미국에서 정책을 누가 펴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연준이 정책을 떠안고 가는 형태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금리도 내리고 뭐 유동성도 풀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을 해줬고 그래서 이게 연준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상 보면 연준이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준이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특별히 할 수가 없으니 의회 나가서 누구들 차례다. 그래서 그 얘기군요. 너희가 떠안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연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항상 두 가지를 보잖아요. 물가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고용을 보고 이런 형태로서 하는데 이제 물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고용 얘기를 계속하는 거라고요. 근데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 창출이 연준의 금융정책에 의해서 창출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어차피 재정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공이 정부로 넘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부 재정의 역할이 얼만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우선 이제 그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재정이 금융정책보다는 훨씬 더 약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정책은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금리를 내리는 것도 있고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푸는 것도 있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데 재정은 과거에 봐도 그만큼의 영향을 못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그냥 공평하게 나눠져 버리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특정한 부분에다가 돈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그렇죠. 그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경기를 끌어올리는 형태로서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곳에다 풀어버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집중적인 효과가 잘 나오지 않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쓰는 돈은 굉장히 많은데 옛날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떨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의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차피 이제 모든 거를 다 떠안고 가야 될 텐데 그게 4분기 중에 여러 얘기가 있겠지만 효과를 그렇게 크게 못 발휘하게 되면 어차피 금융정책 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우리가 선언해버린 상태가 됐고 이쪽에서 역할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이에서 시장이 방황을 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대선 일정하고도 맞물려 있네요. 그거는 어쨌든 간에 대선 누가 되든 교통 정리가 되면 뭐 당이 달라도 승복을 하고 하던 간에 지금은 서로 막 기싸움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뭐 민주당이 바이든이 되면 거긴 또 상원이 또 문제구나. 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경각심은 있을 거고 뭐 부양책도 낼 텐데 그 전까지 긴장감이 남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4분기 시장을 보면서 이제 4분기를 대비하면서 우리가 미리 좀 알아두어야 될, 생각하고 염두에 두어야 할 핵심 변수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의 양상에 따라서 과연 시장의 주인공은 주도주는 누가 될 것이냐, 계속 원택이냐, 아니면 컨택이냐, 둘 다냐,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